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랩뷰를 활용해서 랩뷰라는 컴퓨터 언어를 사용을 해서 DAQ 기반의 센서 데이터를 계측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계측기는 DAQ 기반으로 센서 데이터 취득이 목적. 근데 센서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사전 협의가 돼 있지. 그게 뭐냐면 가속도 센서, 그리고 로드셀, 갭 센서, 그다음에 온도. 이렇게는 원래 기존 다른 영상들 보면은 간단하게 레뷰로 센서 데이터를 모사하고 그거를 가지고 랩뷰에서 디스플레이 하거나 저장하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진행하는 거는 사실 실제 장비에 센서들을 부착해서 치부해서 DAQ로 데이터를 계측하는 게 원래 목적이거든요. 그래야지만 되는 상태였는데 대면으로 할 수 없는 아쉬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또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동떨어져 있는 간단한 랩뷰로 데이터를 모사하는 작업을 또 하면 너무 동떨어져 있고 나중에 실제 구현할 때 전혀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도움이 그다지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DAQ 기반으로 할 거예요. DAQ 그러니까 NIMAX의 그 시뮬레이션 기능을 이용한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NIMAX를 설치하셔야 되고 NIMAX 안에 들어있는 DAQ 시뮬레이션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가져온 다음에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랩뷰에서 디스플레이하고 저장하고 기타 등등 관리하는 거, 요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온도가 있네. 온도는 사실 1초에 한 번, 잘해야 10번 받으면 되잖아요. 10샘플 포세크. 그렇기 때문에 DAQ로 굳이 고사양 DAQ로 받을 만한 센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용 인디게이터나 간단하게 심플하게 받으면 그러니까 DAQ 환경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받자. 요건 빼. 요거는 생략하고 나중에 디스플레이 할 때만 살짝 넣어주는 걸로 기존 방식으로 하고, 이 세 가지 데이터가 중요한데 일단은 요 두 개가 한 묶음이고 얘가 따로라고 봐야지 되겠다. 왜냐하면 갭 센서는 근접 센서하고 유사하죠. 근데 좀 더 정밀하고 반응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봐야지 돼요. 일종의 근접 센서지. 비접촉 촉식 근접 센서. 정기적인 신호가 이제 정기적인 신호로 바로 나오는, 정기적 신호가 정기적 신호로 그냥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노이즈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그러니까 실무에서 쓰는 근접 센서는 필터링해서 그 물체가 가까이 왔다 안 왔다 이 정도만 감지하는 용도로 쓰는데, 갭 센서라고 하는 요런 제품군 일부에서 쓰는 거는 필터를 다 빼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 그 상태거든요. 그래서 노이즈가 엄청 심해. 노이즈가 심하다. 그래서 그 실제 전문적으로 센서를 쓰는, 그러니까 요런 류의 장비, 요런 류의 장비라고 하니까 장비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할까? 이게 어떤 곳에 쓰이는 거냐면 회전체의 밸런스나 뭐 진동 문제 이런 거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전체라면 이제 모터나 베어링. 그러니까 모터나 베어링 회사에서
밸런스를 맞추고 진동을 측정하고 뭐 이런 거 할 때는 갭 센서나 이런 걸 당연히 안 쓰고요. 노이즈가 심해서 LVDT 써요. LVDT. 이거는 이제 기계식이 전기로 바뀌는 그 구조라 아주 정밀한 제품도 많이 나오고 중간에 텀도 없이 바로바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요걸 쓰는데, 갭 센서는 이제는 그 특별한 경우지. 그러니까 특히 뭐 학교나 아카데믹한 그런 성향이 있는 곳에서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정해져 있는 센서니까 그냥 이건가 보다 쓰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로드셀. 로드셀이 저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저울은 상당히 느린데, 그거는 필터를 아주 많이 넣고 괜히 뭐 몸무게 재는데 막 자릿수에서 막 바뀌고 첫째 자리 막 바뀌고 막 그러면은 오히려 더 혼선이 올 거 아니야. 혼란스러울 거 아니야, 쓰는 사람은. 그래서 아주 천천히 움직이게 필터를 많이 써서 느린 거고요. 실제 이것을 쓰는 게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인데, 스트레인 게이지는 그냥 기구적인 기구 표면에 부착이 돼서 바로 정기적인 신호로 나오거든요. 기계라고 하는 게 는 기구적이 낫지 않나? 기구적 신호, 그 어떤 현상을 정기적으로 바로 바꾼다. 그래서 뭐 LVDT 수준이지. 근데 LVDT보다 오히려 더 안정적이다. 그 활용적인 측면, 여러 형태의 조건에 많이 쓰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아주 빠르고 효과적인 게 스트레인 게이지다. 근데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가속도 센서는, 이거는 내부 안에 작은 추가 움직이고 그 추의 변화에 따라서 정기적인 신호로 나오거든요. 이제 가속도 센서가 기구적으로 어디 부착이 되면 그 안에 움직이는 무버가 추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정기적인 신호로 다시 측정하는 거라, 기구적인 상태에서 다시 LVDT가 하나 더 들어갔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구적인 상태에서 기계적인 신호가 다시 정기적인 신호로 바뀐다. 그래서 이걸 빠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게 한쪽 방향으로 탁 치고 갈 때는 빠를 수가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 이 안에 있는 추의 기계적인 움직임이 또 어떠한 변수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가속도 센서는.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센서들은 LVDT하고 로드셀, 스트레인지 게이지 신호를 바로 받는 거, 요 두 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가속도 센서나 갭 센서를 좀 학교나 이런 연구소, 그 약간 그 연구 개발보다는 연구에 치중한 곳에서 한번 해본다, 도전적으로 해본다, 이런 측면에서 이걸 센서를 더 선정한 거기 때문에 요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센서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레뷰 코딩하는 거를 연습해 본다. 요런 시간이 지금 며칠 동안 할 거냐면 한 3, 4일 하겠네요. 예. 요 시리즈 영상이 한 3, 4개는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NI Max를 일단 설치를 해 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레뷰는 지난번에 설치를 했고, 레뷰 어딨죠? 예. 레뷰 2020 설치하고 최신 NI Max를 검색해서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고, 그러면 NI Max가 이렇게 딱 나오면 내 시스템의 디바이스와 인터페이스 이 부분에 딱 화살표를 눌러서 펼쳐보면, 저는 이미 연결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NIC 대 9171 요 이력이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 설치하면 당연히 없겠지. 근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됐든 디바이스와 인터페이스에 우클릭하고 새로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하드웨어에 어떤 걸 연결할 거냐, 이게 나오는데, 원래 하드웨어를 바로 연결하면 자동으로 이 절차가 밟아지고 리스트가 딱 뜨는데, 지금은 하드웨어를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잡아줘야지 된다. 근데 지금은 시뮬레이션만 할 거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NI DAQ Max 디바이스 요거를
선택하고 마침을 누르시면 알아서 쭉 준비하고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 NI사에서 제공되는 DAQ 시리즈가 이렇게 많어. 예, 정말 많죠. 이 안에도 또 엄청나게 또 많은 시리즈가 쭉 나오고 시리즈 내 모델들이 쭉 나오죠. 근데 우리가 쓸 거는 USB DAQ다. 뭐 USB 6001 쭉 나오는데, 실제 사용할 거는 9171이 9171이면 917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찾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917 아래를 딱 보면 이렇게 모듈이 나와. 그러니까 9171은 사실은 샤시 모델명이고, 그 샤시 안에 실제 DAQ 모듈은 9215 가로치고 BNC다. 요건 거지. 그래서 시뮬레이션 할 때도 USB DAQ 9215 BNC, 예, 요걸 선택해 주시면 돼요. 뭐 뒤에 A가 달려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이제 그 하위 시리얼 넘버 하위 쪽으로 잡힌 거라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리얼 넘버가 이제 아니라 뭐 모델 이름이죠. 예. 마이너한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고, 그러면 여기 하나 새로 생기는데, 뭐 시뮬레이션이다 뭐 이런 거 나온 거 봐도 알죠. 그리고 아이콘도 다르고. 테스트 패널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많이 보던 테스트 패널이 뜨고 시작을 하면 데이터가 쭉 측정이 되는데, 당연히 이 데이터는 NIMAX가 임의로 만들어준 데이터지 실제 계측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걸 한번 바꿔보면서 감을 잡아야지 돼요. 이거를 그 잘못된 노트북, 잘못된 드라이버, 잘못된 계측기 뭐 이런 걸로 하다 보면 감 잡기가 어려운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쓰면 다른 변수가 싹 없어지고 정상적인 그런 아주 효과적인 그 연습 환경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한 또는 연속 이렇게 한 다음에 속도 1000, 수집할 샘플 1000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1000Hz의 속도로 1000개를 가져온다. 그래서 시작하면 1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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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개를 1000개씩 가져오니까 결국은 1초에 한 번씩 1000개의 데이터가 차트에 그려진다. 요 속도가 맞는 거죠. 반대로 1000개가 아니고 뭐 500개다. 그거를 1000개씩 가져온다.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속도감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거의 2초예요, 사실. 그러니까 500Hz의 속도로 DAQ가 계측을 하고, 계측을 해서 1000개가 쌓이면 버퍼에 넣어서 가져온다. 예, NI는 이제 버퍼 이름이 여러 종류가 많은데, 뭐 말 그대로 그냥 버퍼지. 버스에 태워서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용어로는 버스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 버퍼에 데이터를 실어서 가져온다. 1000개씩. 근데 500Hz로 측정했기 때문에 2초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된다. 이걸 반대로 2000Hz로 하면 0.5초마다 가져오겠죠. 자, 이 감을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감을 딱 잡았다면 여기서 끝난 거야, 일단. 자, 그럼 맥스는 닫아 주시고요. 맵뷰를 실행해서 새로운 VI 창을 준비를 하시고, 오늘은 아마 맥스 설치하고 환경 이것저것 맞추고 하다 보면 시간이 꽤 갈 테니까 프로그램 레뷰 프로그램 자체를 많이 쓰는 날은 아닐 것 같아. 그런데 그래도 기본 데이터는 가져오는지 확인을 해야지 되니까,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우클릭하고 메저먼트 IO
DAQ max가 있는데 살짝 잘리니까 팝업 띄우고 NI DAQ max 이게 안 보였다면 안 보인다면 이게 없다면 해당되는 드라이버 그 NI max가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을 잘 하셔야지 되고 첫 번째 크리에이트 채널 두고 타이밍 두고 스타트 두고 리드 두고 스탑 두고 클리어 두고 이렇게 하고 일단 닫아요. 그리고 좀 이 간격을 띄우시고 뭐 이렇게 할까? 그리고 피지컬 채널 우클릭하고 크리에이트 콘스탄트 한 다음에 화살표 누른 다음에 보면 이게 나오네. 그지요? 디바이스 1 우리 시뮬레이션 그 맥스에서 봤겠지만 제가 언급을 한번 할 걸 그랬네.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디바이스의 이름이 DEV1이었거든요. 그래서 4개가 자동으로 떴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채널이라고 그냥 임의로 정하고 그리고 샘플 모드 크리에이트에서 콘스턴트 컨티뉴어스 샘플스로 바꿔주시고 샘플당 채널 1000 돼 있겠지. 기본이 1000이니까 기본이 왜 1000이냐면 그러니까 1kHz를 넘어서는 물리적인 그러니까 기계적인 기구적인 현상은 없다고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기적인 영역이 아니고 기계적인 영역에서는 1kHz가 측정했을 때 의미 있는 범위 내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000으로 돼 있고요. 데이터 업데이트 할 때는 얘랑 매칭이 되는 게 사실 맞아요. 이거를 뭐 얘는 900 넣고 얘는 1000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중간에 약간의 오류가 생겨요. 뭐 그거는 지금 뭐 언급할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천천히 기본 디폴트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클릭해서 스트럭처스의 와일 루프 이쪽을 들어간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읽기만 감싸게 딱 하시고 마우스를 풀면 이렇게 와일문이 배치가 되고요. 오른쪽 아래 정지 터미널에 우클릭해서 컨트롤 이게 레뷰를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추가적인 설명을 안 해가지고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긴 해야지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안 하자니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테고 근데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다른 영상들을 보면서 그 비대면 영상으로 쭉 올린 것들이나 이런 거 보면 제 음성도 들어가고 설명이 좀 한 번이라도 더 돼 있으니까 그런 거 한 번씩 보고 추가적인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다. 뭐 그 얘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프론트 패널에 우클릭하고 그래프 웨이브폼 차트 두고요. 그러면 배치를 좀 이렇게 바꿔도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쪽에 두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함수 하나가 가려졌잖아요. 하다 보니 함수 하나가 가려졌어. 이걸 좀 배치를 다시 또 마우스를 하나하나 끌어다 놓고 해야지 되는데 귀찮으니까 컨트롤 A 누른 다음에 컨트롤 U를 눌러서 그냥 한 번에 배치를 하죠. 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데 1000개 하나의 데이터씩 가져오는 게 아니고 1000개씩 가져오잖아요. 1채널 1샘플이 아니고 1채널 n샘플이 돼야지 되니까 여기서 또 설정을 바꿔줘야지 돼. 화면에 가려지니까 이쪽을 좀 빼고 누르고 채널 여기에 싱글 샘플이 아니고 멀티플 샘플스 해서 1D DBL 이렇게 하시면 1000개씩 가져오겠죠.
실행을 하시면 1000개씩 가져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클릭하고 오토 스케일 X, 오토 스케일 좀 해주시면 보기가 좀 낫겠죠. 1000개씩 지금 가져오고 있는 거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게 1000개. 멈추고, 야, 아까처럼 좀 바꿔볼까요? 100Hz로 하면 그럼 너무 오래 걸려. 한참 지켜보고 있어야 되니까 아까처럼 500Hz 해보고, 그럼 좀 느리게 쌓이고 있지. 그 맥스에서는 샘플 개수에 따라서 화면 X축의 비율을 자동으로 맞춰줬기 때문에 500, 500, 500, 500 뭐 이런 식으로 딱 나오는데, 지금은 1024개로 아마 쌓이고 있거든요. 쭉 붙어서 나온 거야. 1000개를 붙이고 하는데 500Hz의 속도로 샘플링하고 있어서 좀 전보다는 차트가 조금 더 느리게 흘러간다. 그걸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3000이다, 3kHz로 측정하고 1000개씩 가져와라. 그러면 훨씬 빠르죠. 전체적으로 신호는 노이즈를 잔뜩 실은 사인파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노이즈가 없으면 너무 재미가 없고 변수가 너무 없어서 데이터 같은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노이즈를 많이 실어주는 거, 그건 뭐 시뮬레이션 데이터들이 대부분 그렇고요. 사인파를 안 만들어주면 또 그 가치가 없어. 일자로 쭉 나오면 뭐 써먹을 데가 없잖아. 이런저런 코딩 연습할 때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인파, 그냥 큰 사인파에 노이즈를 잔뜩 실어서 보내준다. 그 실제 실무라면 이제는 기계나 전기나 전자나 이런 하드웨어 기반으로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은 노이즈가 있는 게 맞다고 보고, 컴퓨터만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이나 뭐 가상의 세계에서만 하는 사람들은 노이즈가 있다는 거는 그 개념 자체가 없죠. 그냥 이쁜 데이터만 나와야지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 하드웨어 실물 데이터를 가지고 실물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노이즈가 이렇게 많이 섞여 있다. 이게 오히려 눈에 더 친숙하게 보이는 게 맞고요. 그러면 오늘은 20여 분 지났는데 여기까지 해놓고 한번 멈췄다가 다음 단계로 또 진행을 할게요. 왜냐하면 NI Max를 제대로 설치할 그 조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